강기정 시장은 뭐 사이비 종교 느낌이다. 뭔가 눈빛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면 오늘 제1야당 민주당이 이거 광주를 모욕하는 떴다방 집회다.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궁금증이 생겼고, 저 역시 비상계엄은 곧 계몽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버스 타고 왔다가 버스 타고 사라진 떴다방 버스 동원 집회였고, 광주 집회를 가장해 내란 장사를 의도한 타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5.18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의 법적 조치도 법률을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민수 의원의 저 얘기까지 뭐 정치적 생각이야 너무 지금 판약이 다르니까 구 변호사께 법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떴다방 집회다. 5.18 특별법 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데 법적 이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5.18 특별법에 있는 형사처벌 조항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딱 하나만 처벌하거든요. 예. 도대체 어느 사실관계가 뭐에 위반되는지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겁주고 입틀막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뭐 없을까? 아, 형사적인 부담을 지우면은 좀 겁먹겠지? 이제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예. 규정이 없거든요. 저거에 대해서는 정말 또 반헌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기에 모인 저 집회, 광주에 모인 시민들이 정말 민주당에게 뼈 아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떴다방 집회다, 다 외부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도 호남 시민들이 참여한 거를 인터뷰로 봤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좌파 권위주의적이에요. 저기에 동조하는 거는 호남 정신 광주 사람 아니겠지라는 걸 아예 재단을 해버렸거든요. 거기에 참석한 시민들이 두렵습니까? 그분들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편협하고, 광주 정신이라는 게 그렇게 민주당이 볼모로 잡고 마음대로 재단해도 되는 정도의 그 정도입니까?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볼모로 잡고 모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기 전한길 씨가 또 더불어 고발당이냐? 이건 어떻게 5.18 특별법의 법적 정치 대상이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거는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거니까 5.18 특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고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게 반헌법적 행동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몽령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국민을 계몽하려고 계엄을 해요? 아니, 국민을 계몽하는데 계엄이 필요한 겁니까 대체? 저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도 저분은 부정을 해요. 헌재 재판에 대해서 만약에 파면이 나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내란 선동 아닙니까 이거는?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일단 그럴 수 말씀하십시오. 있겠죠. 예. 그러나 예를 들면 그럼 헌법이나 아니면 민주주의 기본적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광주 정신에 맞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광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픔을 겪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알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눠서 그 아픔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곳인데, 저기 와서 계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뭐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동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 짧게 법적인 부분만 얘기하자면 자꾸 전한길 씨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내란 선동이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 허영 교수님께서는 헌법재판소가 10가지 이상의 위법을 저지르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헌재가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아예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민주당 쪽 분들은 최고 권위자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아예 논평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논리대로면 그분도 내란 선동인가요? 그거에 아니, 대해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150명의 헌법학자들이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니, 본인 얘기한 한 사람 가지고 다른 헌법학자들은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란 선동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그렇게 내란 얘기했어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요. 헌법학자들의 주장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 예. 한 사람의 주장만 가지고 그게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확한 판단은 아닌 거예요. 내란 선동이라는 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 이건 형사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알겠습니다. 내란 예. 선동은 내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선동하는 것도 여기까지만 내란 할까요? 선동이 되는 잠시만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현정 의원이 좀 중간에서 민망하실 것 같아서 두 분 말씀은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는데 왜
제가 이현정 의원도 말씀을 드렸냐면 뭐 법적 해석, 정책 해석 달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전한계 씨의 감사 표현, 아까 강기정 시장이 얘기했던 것과 정말 180도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지난 주말 토요일 광주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했는데 이것 두고 좀 말들이 많다면서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저 집회가 아까 좀 전에 보셨지만 강기정 시장 앞에서 열심히 구호 외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이 딥페이크라기 그렇습니다. 다른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어떤 얼굴만 넣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딥페이크가 이게 지금 사회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등등. 그래서 요즘은요, 이 졸업 앨범도 정면으로 안 찍어요. 다 옆으로 봐서 찍습니다. 다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논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자, 근데 그걸 저 많은 사람들 집회장에서 버젓이 틀었다고요? 몇 분 동안 또 상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악마화한다 하더라도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글쎄 그때 강기정 시장의 표정이 어땠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거기 국회의원들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정말 저거는 집회에서 도대체 누가 했는 것인지 제가 뭐 수사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런 방식으로 하면 이 집회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과 이런 걸 다 사실상 탄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돼. 이거는 정말 성폭력의 일종입니다. 그 광주 집회가 여진이 있고 각 당의 스피커들이 나서서 전환기 씨, 황현표 씨뿐만 아니라 보수 진보 떠나서 권영세, 강기정 앞으로 또 다른 집회가 예고돼 있는 부분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호남 출신이고 실제로 본인도 1980년 5월 25일 도청에서 시민군을 통역할 정도로 이 계엄 45년 전 계엄 한복판에 서 있던 인물. 그때 지금 계엄과 지금의 계엄은 다르다는 취지. 물론 뭐 국민의힘 소속 뭐 이런 거를 야당에서는 비판하지만 그 얘기를 또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지 않은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뭐 전두환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뭐 세세히 뭐 구분하면서 뭐 착한 계엄과 나쁜 계엄이 있다는 겁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마치 착한 계엄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나는 2시간짜리 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야당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착한 계엄처럼 주장을 하시는데 인요한 의원이 그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한 건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 5.18 광주에서 특히나 이 광주 출신, 그 전라도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집회 현장에서 5.18을 그 북한군 개입설이었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이 배포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어떻게 광주 집회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냐? 이 오히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걸 자정하고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인요한 의원이 해야 될 역할을 잘못 짚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딥페이크 영상 민주당도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탄핵 찬성 집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선 넘어가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 고맙다고 할 것이라 제재해야 됩니다. 그게 제도권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인요한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성의 이제 계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친위 쿠데타라 그래서 뭐 인도에서 인디라 간디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페루에서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계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이제 의미를 갖는 것, 평가에 대한 건 지금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그 5.18을 겪었던 분께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 위법이다라는 평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거에 대한 각자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법률가로서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주장에 휩쓸려가지고 뭐 결백하다 아니면은 아예 입도 다물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몇 명이 모였는지 뭐 몇 명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진실과 정의의 문제는 다수결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수에 의해서 민의에 의해 가지고 뭐 계엄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하기 시작하면 사법은 종말이거든요. 예.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 집회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헌재가 돌아봐야 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동의해 가야 되는 문제지 서로를 악마화하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반대로 가는 논리만 제공하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예. 여기는 건 정치권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조치 검토, 민주당의 얘기까지, 그리고 광주 집회, 전한기 씨와 황현필 씨의 설전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지금 밖으로는 저렇게 각 진영 간의 전선이 확고하다면 국민의힘 내부도 어제 오늘 시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